안녕하십니까, 한옥석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각도 그만큼 시장의 어떤 흐름에 비례해서 흐름을 갖다가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러다가 또 갑작스럽게 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낙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또 경계심도 가지면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100을 갖고 있다면 그중에 50을 투자하고 나머지 50은 현금을 쥐고 있다든지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사실 미국의 관세, 관세 문제를 갖다가 거론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관세 협상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관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G2 간의 일단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그만큼 흑자를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미국이 적자를 갖다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대성을 갖다 가지고서 트럼프는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제 중국에다가 칼을 들이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맞서다 보니까 이 G2가 세계 경제를 갖다 대변하는 이 두 국가가 사실상 마찰을 갖다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도 일단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시진핑 역시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레일에서 마주오는 일단 폭주 열차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두 나라 간의 일단 무역 전쟁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수출을 해먹고 사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격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고, 이 때문에 사실은 성장률도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이라 본다면 우리는 매우 양국 간의 일단 전쟁을 갖다가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G2 간의 일단 이 무역 전쟁은 사실은 그야말로 폭주열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면서 그냥 파고로 갈 것이냐, 충돌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극적인 순간에서 멈출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국가 간에는 일단 여러분들 막가파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성적으로 일단 이제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온 더 테이블, 테이블에 앉을 때 그때가 바로 일단 해결의 일단 실마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면은 결국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트럼프는 지금 이제 대화 중에 있다. 그 대화 중이라는 것은 일단 물 위에서 일단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물 밑에서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3, 4주 내에 일단 협상 타결이 예상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갖다가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갖다 보면은 사실상 중국과 미국 간에는 이러한 관세 전쟁을 갖다가 해결짓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일단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타결이 된다면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관세 불안인데, 이것이 바로 일단 이제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그렇게 만약에 큰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시장은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극적인 순간을 갖다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큰 틀은 바로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 3, 4주 내에 과연 협상이 타결되고 뭔가 중국과 미국 간에 일단 우호적인 관계가 또 조성될 것인지, 이 부분을 잘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이것마저 되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더 분위기가 좀 험악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해결이 잘 된다면 그때가 바로 시장의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갖다가 이번 주부터 개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리부터 이제 협상을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일단 일본이죠, 그죠? 그 일본은 지금 이제 중국처럼 그렇게 막가십으로 갈 수 없을 것 같다, 맞대응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을 갖다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갖다 보인 것이 일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세 협상에서 성공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조건일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결국은 일본과 미국 간의 이 관세 타결을 갖다 지을 때 만약에 일본이 상호관세 25%에서 줄여가지고 15%를 갖다고 확정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낮은
뭐 12, 3%를 일단 확정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상호관세는 일본은 24%, 우리는 25%입니다. 일본보다 좀 유리한 조건을 갖다 얻어내는 것이 관세 협상에 일단 성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요한 지금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보다 유리하게 끌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조선이라는 이런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사실상 조선을 갖다가 한국과 지금 협의해 보겠다 하는 이러한 입장을 갖다가 밝혀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조선업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 있습니다. 배 한 척, 군함 한 척을 만들려면 4, 5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한 2년 정도만 만드는 거거든요. 그만큼 조선 산업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상에서 유리한 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개발 같은 것도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바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투자를 갖다 하고 우리 기업들이 일단 또 진입을 하고 이런 또 과정을 또 거치게 될 텐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은 바로 우리의 그런 어떤 수출 주력 품목들은 그만큼 일단 유리한 협상의 결과를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일단 강점을 갖다가 내세울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는 25% 적용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우리한테 불리한 요건이고 품목별 관세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갖다가 지금 수출에 관한 둔화를 갖다가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력이라고 해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품목별로 일단 협상해가지고 일단 관세를 낮추게 된다는 점을 알고 총체적으로 본다면은 총량적으로 본다면은 농축산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일단 총량적인 측면에서 일단 적자를 갖다가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미국의 농축산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원유를 갖다 수입해주고 대신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관세를 갖다가 낮게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낮추는 이러한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우리 정부가 일단 추진해 나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일본보다 낮은 그러한 어떤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면은 우리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이냐 실패냐 이것에 따라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철강주가 회복세로 전환하느냐 아니면 꺾이느냐 이것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같은 이런 수출 주력 품목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느긋하게 나가야 된다. 급한 쪽은 트럼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긍정적인 일단 결과물을 내 가지고 미국 국민들한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다 이렇게 우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그야말로 43%까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상태에 있고 미국에도 일단 각 곳에서 700여 곳에서 일단 반 트럼프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트럼프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서둘다 보면은 불리한 조건을 갖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가려면은 시간을 갖다 끌으면서 만만디로 일단 가면서 결과물을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협상에 들어갔지만은 1주, 2주, 3주 이렇게 가면서 일단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반도체, 철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의 어떤 흐름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회복 기조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수출을 해먹고 사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이번 관세 전쟁에 일단 진행하면 할수록 사실 외국인 투자들을 한국에 불리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들을 매도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치가 그래도 일단 버티는 것은 기관과 개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일선 지점장의 몇몇 사람들을 보면은 1억 단위 이상의 그런 자금들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자금들의 성향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서학개미로 미국에 투자했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자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개인 투자의 위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죠? 기관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 속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매수를 갖다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외국인들은 그렇습니다. 팔 만큼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많이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다는 것은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갖다가 해서 수익을 갖다가 추구한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공매도를 치고 매도를 하고 하는 이런 관 속에서 이렇게 지수가 빠지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증시가 바닥에 왔다는 사실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우리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관세 전쟁인데 이 관세 전쟁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됐다. 관세에 대한 내성이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계속 눌렀던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런, 형식적으로 본다면 상호관세는 4월 1일부터 일단 이제 적용을 해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관세 전쟁의 힘은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타협이라든지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우호적으로 일단 이제, 지금, 이어진다면 우리 시장은 나쁘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갖다 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지금 주춤했지만은 그걸 또다시 지난 주말에 일단 올라가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이렇게 팔지만은 기관들이 사고 개인들이 이렇게 사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볼리지면 상한선 부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파동상 지그재그인 패턴으로서 일단 이제 C 파동까지 떨어졌다가 회복하고 좀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가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일단 뭐 그 변수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좀 더 올라갔다가 한번 좀 또 조정을 또 거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무리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또 오른 만큼 또 경계성 매물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반까지는 올라갔다가 후반부터는 좀 경계성 매물을 갖다가 많이 맞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조정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 점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엔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일단 화장품에서 미국이 화장품을 수입했던 상태인데 수입 국가에서 일단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를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갖다 보시면은 한국이 17억 100만 달러 2조 한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 정도를 일단 한국산 화장품을 갖다 수입을 했습니다. 이게 최고로 많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로 제껴든 겁니다. 원래 프랑스가 1위였어요. 그죠? 1조 8,563억 정도가 프랑스. 그 다음에 3위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1조 5천억. 4위가 이탈리아입니다. 1조 3천억 정도. 중국이 9,800억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갖다 이렇게 많이 사는 것은 그만큼 한류의 붐이 일단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화장품의 품질, 퀄리티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도 낮은 상태에서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한국산 화장품을 갖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위로 올랐다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일단은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화장품이 중국에서 한한령 때문에 중국에서 쫓겨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계화를 갖다가 추진해 왔고 그 글로벌을 갖다가 성공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일단 뿌리를 제대로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화장품은 일단은 앞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없고 중국 관련주라는 이런 인식만은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중국 시장이 좋으면은 화장품도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중국 시장이 나쁘다고 해서 화장품이 꼭 나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통하면은 유럽이라든지 다른 남미라든지 이런 쪽에 다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수출을 갖다 해먹고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 맡기고 유럽에다 맡기다 보니까 중국은 내수 정책을 갖다가 강력하게 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수가 하반기쯤에는 이제 이런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회복되지 않을까. 내수가 회복된다면 지갑을 열기 때문에 한국산 화장품을 갖다가 중국에서 일단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은 일단 중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경기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산이라든지 유럽산들은 이 화장품이 있지 않습니까? 좀 고가품입니다. 그래서 이 고소득층에서 일단 이제 주로 먹히는 상태에 있고, 일단은 우리나라 화장품은 좀 중저가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중하위의 소득층에 일단 이제 먹히는 그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내수 경제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내수 경제가 살아난다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화장품이 많이 일단 팔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화장품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최근 들어서 일단 호미들이라는 이런 이제 랩 그 가수가 한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잘 없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우한 공연을 갖다 허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서 일단 중국이 뭔가 우리나라 일단 이제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불호를 개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예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이죠, 그죠? 원래 게임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판호를 획득할 때 뭐 한꺼번에 완전 게임을 갖다가 산업을 전체를 판호를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영향이 적은 기업을 중심으로 하나씩 오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만히 전략으로 가는 것이죠. 역시 이런 엔터테인먼트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호미들을 갖다가 일단 이제 미국 중국에서 공연 허가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블랙핑크를 갖다가 허가한다든지 BTS를 허가한다든지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나친 기대를 갖다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중국보다는 하반기 BTS가 일단 6월에 다 전역하지 않습니까? 활동을 이제 재개하겠죠. 전역한다고 해서 바로 뭐 곡 지입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전역하고 좀 휴식 기간을 가져야 되고 곡 지입하고 나면 그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바로 일단 신곡 일단 이제 내고 신곡 내다 보면 이제 앨범도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공연도 하게 되고 음원 수익도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뭘 합니까? 굿즈에 대한 어떤 수익도 들어오게 되고 광고 수익도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활동을 재개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K-팝의 일단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BTS가 활동을 재개한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K-컬처의 인지도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일단 수출 경쟁을 갖다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비단 이것은 엔터 산업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의 수출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하반기를 굉장히 일단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엔터주든 화장품이든 미용기기든 우리는 이들 산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하반기를 보면서 올 한 해를 통해서 일단 보면은 그렇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단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AI 로봇입니다. 지금 AI와 로봇은 거의 모든 산업의 중심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AI 하면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서비스든 뭐 전 산업이든 간에 AI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산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장 자동화도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또 로봇이 또 협동 로봇이라든 이런 것들이 또 지금 관여하면서 생산성을 또 높이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 보면은 이러한 AI 로봇은 우리가 중요한 이제 하나의 어떤 미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경쟁력을 갖다가 가지려면은 AI 로봇을 갖다가 피해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이 분야에서 일단 앞서 나가지만은 우리도 일단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일단 지금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면 앞으로 여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고요. 미국은 AI 인프라 투자를 갖다 700조를 갖다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700조를 투자한다는 이 기점은 아직까지는 투자 단계라는 뜻입니다. 그 투자를 하고 나면 그다음 뭘 하겠습니까? 진입을 많이 하게 되고 진입을 많이 하게 되면 경쟁을 하게 되죠.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우열이 가려집니다. 그 우열의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앞으로 대박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일단 로봇 산업에 지금 투자를 갖다 강화하고 있죠. M&A든 직접적인 투자든 간에 투자가 대기업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미래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AI 로봇은 서비스 AI라든지 의료 AI라든지 그다음에 AI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M&A 대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단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 부분도 일단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한미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한미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상태인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에다가 지금 TC 본드를 갖다가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 TC 본드인데 HBM용이죠, 그죠? HBM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에 필요한 바로 D램 반도체를 갖다가 적청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일단 이제 이 SK 하이닉스는 이 덕분에 사실 HBM에서 세계 1위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1분기에 삼성전자를 갖다가 웃도는 D램 지금 마켓쉐어를 갖다가 누리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한미반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을 받는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이걸 무시하고 하나 세메텍의 TC 본드를 갖다가 지금 이제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갖다가 오히려 한미반도체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일단 이제 지금 공급을 받게 되는 이런 이제 우스꽝스러운 현상을 갖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는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 상태 속에서 이 한미반도체가 일단 한 행동은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가격을 갖다가 높여버립니다. 엿먹을 하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뜨끔했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세메텍에서 일단 그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을 갖다 싹 철수를 시켜버립니다. 열받았다는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쪽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이러다가는 또 일단 이제 타격을 입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SK 하이닉스는 이걸 갖다가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한미반도체는 어떻겠습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배경은 뭘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뭐 SK 하이닉스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 아마도 제 뒷배경에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이 그동안에 일단들 이 TC 본드의 그러한 어떤 방식을 갖다가 이 TC NCF 방식을 갖다가 통해서 일단 지금 공급을 적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하니까 일단 힘이 있고 수율이 낮아지고 열이 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일단 수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 MUF 방식을 갖다 선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이 한미반도체와 앙숙한 게 있지만은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일단 이런 이제 강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SK 하이닉스를 포기하고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것도 일단 우호적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SK 하이닉스 가격 인상을 갖다 함으로써 우호적인 그러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한미반도체는 이제 회복 단계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일단 우리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동이 떨어지는 충격 파동이 끝났습니다. 이제 바닥을 굳히고서 상승 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한미반도체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대로 일단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원전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설명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차세대 연구원 원자를 갖다가 미주리대에 일단 이제 계약을 했죠. 그죠? 이 원전문의 주도권을 갖다가 지금 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다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차세대 원전에서. 그죠? 그만큼 우리의 원전 기술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일단 뭐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을 갖다 치르는 상태에서 원전을 갖다가 폐기한다.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야당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야당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체코 원전은 이제 본계약이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구체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걸 본계약을 하는 대신에 사실 웨스팅하우스하고 일단 이제 그걸 가격 시장을 또 조정을 할 때 유럽은 지금 손대지 말라. 대신에 다른 지역은 지금 참여해가지고 수주를 해도 좋다. 뭐 이런 어떤 아마 무종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단 이제 지난번에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체코 원전을 가져갔대. 그 이외에 유럽 원전은 미국이 갖겠다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한국이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중동 지역에서는 원전 수주가 앞으로 기대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원전을 포기한 것은 몹시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봐야 돼요. 원전이 큰데, 유럽이. 어쨌든 체코 원전 확정 시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재료가 노출되는 것이 일단은 원전주를 또 한번 팔 기회를 또 갖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료가 일찍 노출되면은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음 기회를 갖다 노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됩니다. 바이오에드에서 우리가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트럼프 정부는 바이오에드 곧 세금을 갖다 부과하겠다 이런 점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미국이 피해를 갖다 입는다 이러면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이 바이오주가 좀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AACR 암 학회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K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기술력을 갖다 뽐내는 것이죠.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갖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커졌습니다. 지난해 렉나자를 갖다가 일단 여러분들 성공을 시킨 상태 속에서 지금 이제 HLB에서 리보세나집을 갖다가 지금 다시 5월 달에 재도전합니다. 그 결과는 7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을 갖다가 해소를 갖다가 해서 일단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약 개발의 높은 수준을 갖다가 한번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높은 수준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11112가 이전에는 위고비 같은 건 이제 그 주사를 갖다 해가지고 살을 갖다 빼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부작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를 맞아서 뺀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주사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111은 먹는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갖다가 지금 이제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 비만 치료제를 우리가 관심을 주는데 그러면은 바늘을 찌르고 그 다음에 먹고 이것만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마이크로니드를 통해서 일단 이제 붙이는 비만 치료제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의 라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I주의, 의료주에서는 AI주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그 점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뭐 재건주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다. 뭐 30이 어떻고, 뭐 30시간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만은 또 미국에서도 일단 이제 지금 우리가 아직 관여하지 않으려다. 이거 아주 협박적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죠? 그런 상태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뭔가 구체적인 어떤 해결 그런 기대감이 높아질 때, 그때 가서 일단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가 1990년대 초반에 우리가 한번 겪었던 예를 갖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때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도가 많이 났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부실한 기업들은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마인드를 두고서 일단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의 차이는 그래요. 사실상 실적이 좋다는 것은 이 파이가 줄어든 상태 속에서 파이를 많이 가져간다는 뜻이고, 그죠? 그럼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마이클 시어가 줄어들어 가지고 파이를 적게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버독에 포커스를 맞추라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메이저들이. 그런 종목들은 지난주에 제가 일단 이렇게 관심을 대선을 맞출 때 메디톡스를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거 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러한 수급이 좋은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파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살아남는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위협을 받는 종목들은 다수에 이제 해당될 것입니다. 때문에 선택적 상승하는 것이지 하나의 테마가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잘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종목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사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옆 종목이 올라갔다고 따라 올라가겠지. 같은 테마니까 올라가겠지. 같은 업종이 올라가겠지 하는 시각은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요즘에는 상승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치고 빠지는 이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갖다가 밑에서 사가지고 반짝할 때 팔아주는 거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께 한 가지 또 종목을 여러분께 드린다면은 이 MOT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삼성 SDI와 연관된 그런 이제 여러분들 전고체 관련 주죠, 그죠?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씩 일단 낮춰서 일단 차근차근 매수에 들어가다 보면 또 한 차례 한번 반짝 오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MOT 같은 종목은 한번 주목해 보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 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차트가 있고 그죠? 들어올렸다가 눌림을 받는 상태에 있고 뭐 이번 주에 눌림을 좀 마무리하고 나면 들어올리지 않을까. 빠질 때 저가에서 일단 차근차근 사업 오른 전략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반짝 오르면은 한번 팔아주는 이런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김동혁 파트너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